재벌가의 진짜 손자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터지자 세상은 혼돈에 빠졌다. 뉴스 채널마다 그의 얼굴이 나왔고 언론은 그를 숨겨진 왕자라 불렀다. 가난 속에 자란 진짜 혈육, 재벌 제국의 새로운 주인공. 그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다. 한평생 고통받은 아이가 진짜 후계자였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계자로 군림한 손자는 무엇인가? 주가는 다시 요동쳤다. 이 사회는 두 파로 갈라졌다. 혈통이 진짜면 후계자는 바뀌어야 한다. 아니야. 지금까지 그룹을 이끌어온 건 가짜 손자다. 지금 와서 바꾸면 혼란만 커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너져 내린 것은 가짜 손자의 정신이었다. 그는 세상 모두가 자신을 향해 가짜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꼈다. 밤마다 술에 절어 비명을 질렀고 꿈속에서도 진짜 손자가 자신을 향해 웃는 장면에 시달렸다. 너는 가짜야. 내 자리를 돌려줘. 그 목소리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결국 살해를 결심했다. 저 자식이 살아있는 한 나는 끝이야. 반드시 죽여야 해. 어느 날 밤 진짜 손자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쇠파이프와 칼을 든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이제 끝이다. 내 자리는 없어. 진짜 손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태어나서 수없이 맞고 싸우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쇠파이프가 그의 머리를 스쳤고 팔이 찢어지며 피가 튀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방 한쪽에 있던 의자를 붙잡아 휘둘렀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방은 순식간에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괴한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죽여라. 그러나 진짜 손자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나는 죽지 않아. 아무리 밟아도 나는 살아남는다. 핏빛 싸움 끝에 그는 괴한 하나를 쓰러뜨리고 간신히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밤거리로 도망친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재벌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자신을 노리는지, 왜 죽이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단서가 이어졌다. 언론의 보도, 기자들의 추적, 그리고 회장의 마지막 유언.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진짜 손자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짜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가짜 손자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 자식이 또 살아 돌아왔다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는 책상을 내리쳤다. 눈은 이미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내겠다. 그는 진짜 손자를 직접 마주하기로 했다. 운명 같은 첫 충돌이었다. 도시 외곽 낡은 창고. 비밀리에 마련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마주했다. 가짜 손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짜 손자는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거칠고 강인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다. 그래, 내가 진짜라고? 가짜 손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진짜 손자는 낮게 대답했다.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진 건 모두 내 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부딪혔고 서로의 주먹이 동시에 날아갔다. 운명은 마침내 두 형제를 맞붙게 했다. 낡은 창고 안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 두 형제가 마주 서 있었다. 한쪽은 평생 금빛 요람 속에서 자라며 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의 진실은 가지지 못한 가짜 손자. 다른 한쪽은 온갖 고난과 굴욕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진짜 피와 운명을 가진 진짜 손자. 운명은 마침내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냈다. 가짜 손자가 비웃듯 입술을 비틀었다. 넌 평생 쓰레기처럼 살았잖아. 구두 닦기, 막노동꾼, 길바닥 인생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제국을 물려받겠다는 거지? 재벌의 피 따위 아무 소용없어. 이 자리는 힘있는 자의 거야. 진짜 손자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너는 아무리 꾸며도 가짜일 뿐이야. 내가 밝혀도 살아남은 이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내 자리는 원래부터 내 거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주먹이 동시에 날아갔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로의 얼굴에 피가 튀었다. 창고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짜 손자는 돈으로 고용한 부하들을 끌어들였고 진짜 손자는 철제 파이프를 잡아내며 맞섰다. 죽여. 저 자식 죽여버려. 가짜 손자의 외침에 괴한들이 몰려들었지만 진짜 손자는 무너지지 않았다. 평생을 맞고 싸우며 살아온 그의 몸은 이미 전투 그 자체였다. 주먹, 발차기, 파이프 휘두름이 난무했다. 괴한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가짜 손자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진짜라면 지금 여기서 끝내겠다.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허공을 가르며 진짜 손자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가짜 손자의 손목을 비틀며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짜는 이제 끝이다. 진짜 손자의 주먹이 가짜 손자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피와 침이 튀며 가짜 손자는 무너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며 창고 밖이 붉게 물들었다. 언론도 이미 그 현장을 포착하고 있었다. 재벌가 두 손자 충돌, 총격 사건 발생, 진짜 후계자 등장. 세상은 미쳐 돌아갔다. 이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주가는 하루 만에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다. 국민들은 술자리마다 이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대. 그럼 그동안 후계자로 군림한 놈은 뭐냐? 완전 가짜였네. 가짜 손자는 경찰에 끌려가며 악에 바친 눈빛으로 소리쳤다. 난 가짜가 아니야. 난 이 제국의 주인이라고.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진짜 손자는 피투성이 몸으로 경찰차에 올랐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고 그는 짧게 말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재벌가의 두 손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에 끌려간 사건은 단숨에 세상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고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재벌 손자 총격 사건 발생. 진짜 손자와 가짜 손자의 충돌, 충격적 진실 드러나나? 그룹의 이미지와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이 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렸다. 바로 가짜 손자의 생모이자 과거 회장의 비서였던 여자.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세상 전체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언론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회장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진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회장님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폭발했다. 세상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역시 가짜였다. 진짜 손자는 버려졌던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저는 단지 제 아이가 그림자로 살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욕망이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졌다. 진짜 손자는 그때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진짜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재벌가의 진짜 후계자.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숙명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그룹 내부는 평화롭지 않았다. 이사회는 피 튀기듯 갈라졌다. 혈통이 진짜라면 후계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길거리에서 자란 범죄자 같은 청년이다. 그룹을 이끌 자질이 없다. 양측의 싸움은 치열했고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했다. 가짜 손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악을 쓰며 외쳤다. 난 가짜가 아니야. 내 인생 전부가 가짜였다고? 그럼 난 뭐가 되는데?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 사이 진짜 손자는 그룹 본사로 초청되었다. 그 순간의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허름한 구두에 값싼 셔츠 차림으로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언론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화려한 대리석 로비 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저 사람이 진짜 회장의 손자라고? 직원들은 속삭였고 경비들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룹은 더욱 거센 폭풍에 휘말렸다. 진짜 손자를 받아들이려는 세력과 배척하려는 세력이 충돌했고 이사회는 매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문은 매일같이 대문짝만한 글씨로 보도했다. 재벌그룹 피해 진실로 뒤집히다. 가짜 손자 몰락, 진짜 손자 등장.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손자가 제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권력 투쟁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짜 손자가 재벌가 본사에 들어온 순간 그룹은 더 이상 예전의 그룹이 아니었다. 로비의 직원들은 그를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낡은 구두, 싸구려 옷차림, 그러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저 사람이 진짜 손자라니. 속삭임이 퍼졌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전사로 번졌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었다. 피가 진짜라면 당연히 후계자는 바뀌어야 한다. 그는 길거리에서 자란 인간이야. 우리 그룹을 이끌 능력이 없어. 임원들의 고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고 주가 그래프는 요동치듯 오르내렸다. 그 와중에 가짜 손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막강한 변호사들과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 덕분이었다. 그의 얼굴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저 자식 내 눈앞에서 끝내주마. 그날 밤 두 형제는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은밀한 창고가 아니었다. 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장의 집무실. 죽은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가짜 손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내가 가짜라면 그건 내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영원히 진짜였어. 진짜 손자는 낮게 웃었다. 아니, 넌 처음부터 가짜였다. 아무리 꾸며도 피는 속일 수 없어. 내 자리는 원래부터 없었어. 순간 가짜 손자의 눈빛이 뒤틀렸다. 그는 책상 위에 숨겨둔 칼을 꺼내들었다. 그럼 내 피로 증명해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 그의 칼끝이 번뜩이며 휘둘러졌다. 진짜 손자는 몸을 날려 피했고 집무실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책상이 뒤집히고 서류가 흩날렸으며 회장의 초상화마저 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두 사람은 주먹과 발차기 그리고 칼부림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가 튀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뒤엉켰다. 밖에서는 이미 임원들과 경비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그 장면은 마치 재벌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다. 마침내 진짜 손자의 주먹이 가짜 손자의 턱을 강하게 후려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가짜 손자는 무릎을 꿇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울부짖었다. 난 단지 진짜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단 한 번이라도 진짜라고 불리고 싶었어. 진짜 손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가진 건 욕망뿐이었어. 진짜는 진실을 견딜 수 있는 자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과 언론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두 형제를 비췄다. 세상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목격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 기자, 이사회 임원, 경비까지 한꺼번에 몰려들며 두 형제의 처절한 싸움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가짜 손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무릎 꿇은 채 울부짖었고, 진짜 손자는 상처투성이 몸으로도 꿋꿋이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외쳤다. 진짜 손자, 후계권 확실시. 가짜 손자, 몰락의 순간. 언론은 단 하루 만에 세상의 흐름을 뒤집었다. 어제까지는 가짜 손자를 찬양했지만 이제는 역대급 사기극의 주인공이라 비난했다. 인터넷은 조롱으로 가득 찼다. 가짜 손자 결국 들통났네. 저런 놈이 나라 경제를 쥐고 있었다니 소름이다. 가짜 손자는 경찰에 체포되며 악을 썼다. 난 가짜가 아니야. 난 진짜라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어.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진짜 손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폭력 속에서 버텨왔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진짜라 불렀다. 그의 이름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국민들은 동정과 환호를 보냈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진짜 혈육.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 사회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혈통의 정통성을 이유로 진짜 손자를 후계자로 임명한 것이다. 주가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진짜 손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화려한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 제국을 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피가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 한편 가짜 손자는 철창 안에 갇혔다. 호화로운 저택과 최고급 정장이 사라진 자리엔 죄수복과 차가운 쇠창살만이 남았다. 그는 매일같이 절규했다. 난 진짜야. 난 이 제국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생모, 비서 출신 여인은 끝내 정신을 놓아버렸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녀의 흐느낌은 감옥 면회실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결국 재벌가는 후계자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다. 금빛 제국은 더 이상 영광만의 상징이 아니었다. 탐욕, 배신, 불륜, 바꿔치기, 살해 음모.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며 재벌가는 영원히 상처 입은 이름으로 남았다. 진짜 손자는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의자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달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눈물과 고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진짜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이 제자리는 결코 행복의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손자는 욕망과 광기 속에 몰락했고 진짜 손자는 고난 끝에 제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남은 것은 화려한 제국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한 가문의 비극이었다.